안녕하십니까. 서남 주정면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죠. 강도에게 내가 호신술을 뭘 배워야 될지 물어보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체제 하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적인 북한에다가 물어볼 계획이라니, 이런 황당한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니게 됐네요. 왜냐하면은 북한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겠다고 이야기가 되어 왔다고 합니다. 참나 기가 막힐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이 안 된다고 하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수리한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하는가 하면, 그야말로 유수한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전부 지금 문을 닫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북한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 주겠다니,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 이게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해서 경제 제재가 강화되니까 지원을 해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애들이 삶은 소대가리라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감사원이 이제 원전 감사를 하면서 파일들을 전부 삭제하는 바람에 오히려 더욱이 그게 더 문제가 불거지니까 북한 놈들이 하는 소리가 턱떡 머저리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참 희한한 정권입니다. 도대체가 북한 원전을 지어주기로 만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왜 파일을 난데없이 한밤중에 삭제한다고 난리쳤을까요? 심지어는 그 담당 공무원이 뭐 신내림이 있어서 그랬다는 둥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고요. 게다가 더 기가 막히는 것들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깨문들은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는 게 북한 지원의 한 방편이 아니냐라고 우기고 앉았고, 또 어떤 멍청한 놈들은 아니, 중국이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 차라리 한국이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 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있다고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이 북한에 여태까지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 주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중국은 북한이 핵 개발하는 것이 과연 좋다고 생각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는,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가 없을 경우에 그야말로 가지고 놀기 좋은 장난감입니다. 그야말로 김정은 정권은 정권 야욕에만 정신이 팔려서 어떻게든 중국의 눈치 잘 보여서라도 자기들은 정권 유지만 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되나 예? 되는 게 없습니다. 중국에 대비해서. 그래서 중국은 갖고 놀기 좋은 장난감일 뿐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 개발을 해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치면 어떻게 됩니까? 자칫 북한이 실수를 하려 치면 1차적인 피해를 보는 데가 바로 중국입니다. 몇 년 전에 북한이 핵 개발 실험을 했을 때, 핵 실험을 했을 때 그 지하에서 발생한 지진파가 중국 만주 땅에도 그게 감지가 됐고요. 또 그 이후에 중국 만주 땅에 방사능 수치가 굉장히 높게 올라갔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만주에 있는 연변자치주라는 게 있는데, 연변조선족 자치주요. 연변조선족 자치주에 조선족이 많을까요? 중국 한족이 많을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현재의 그 만주 조선족 자치주에는 중국 한족의 수가
조선족 수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북한이 핵 개발해서 핵무기 실험을 하고, 또는 자칫 잘못해서 그 핵무기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뭐 폭발이라도 하려 치면은 그건 중국에도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니까. 중국에도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중국 사람들은 북한이 핵무기 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원자력 발전소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뭐 우리가 지어주는 게 중국이 개발하는 것보다 낫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앉았으니 참. 거기다가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탈원전과 정책이 배치되는 거라고 해서 반대를 한다 라는 식으로 이제 떠들고 있는 언론이 있는데, 우린 거기에 호도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핵물질로 인해서 그게 바로 핵 처리를 하면은, 재처리를 하게 되면은 핵무기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탈원전 정책과 배치되는 걸로 이렇게 또 호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결코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핵무기 원료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핵 분열을 일으키기 쉬운 물질인 우라늄 235의 함유율을 99% 가까이 높이는 농축 우라늄 제조 방법이 있고, 원자로 안에서 중성자에 쪼인 우라늄 핵 연료를 꺼내어 새로 생겨난 물질인 플루토늄 239를 화학적으로 분리하여 만드는 이른바 재처리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는 우라늄 매장량이 세계 최대의 매장량을 갖고 있습니다. 추정하는 매장량이 약 2600만 톤. 그 중에서 채굴 가능하다고 알려지는 가체량이 약 400만 톤이 됩니다. 북한이 전 세계의 우라늄 절반 이상을 매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라늄 농축 시설은 방대한 규모의 시설과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30년간 핵무기를 개발했으면서도 그게 늦어진 이유입니다. 최근에 그 북한에서 핵실험을 한 방식도 이 우라늄 농축 방식이 아니라 플루토늄 재처리 방식으로 만들어진 핵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단하고 소규모로도 가능한 재처리에 의한 플루토늄 추출 방법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이게 재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징후 때문에 바깥에서 알기 쉬운, 다시 말해서 인공위성에서 감지가 쉬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완벽한 방사능 차폐 시설과 원격 조작 장치 등 기술적 어려움이 좀 있는 그런 방식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이런 재처리 방식의 플루토늄 추출 방식을 도와준다는 것이니까 절대적으로 이게 원자력 무기, 그 핵무기를 만드는데 일조해 주는 겁니다. 6.25 전쟁 때 무려 100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어렵게 정말 지켜내온 우리나라를 그냥 한숨에 그냥 북한에 갖다 들이밀겠다는 그런 생각과 똑같은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통일만 되면 될까요? 적화 통일이 되든 무슨 통일이 되든 통일이 된다면 무조건 그 다음에 통일된 다음에 민주화를 일으켜내면 된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으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민주화 의식이 없어서 이때까지
북한이 독재 정권 하에서 살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공포정치와 세대교육,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민주화를 하고 싶어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뭐 통일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고요. 2020년 작년에 6월 20일자 그 월간중앙 시사 매거진에 나온 이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 군사력은 세계 6위, 북한은 25위로 이제 평가를 한 미국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사에서 내놓은 순위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재래식 군사력에 의한 군사력 비교일 뿐입니다. 근데 여기에 북한이 핵 전력을 이제 감안하면 우리의 안보는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고 있죠. 미친 김정은이가 나중은 생각지도 않고 우선에 자기 기분대로 핵무기를 사용해버린다면은 적어도 원자탄 두세 발은 서울 상공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 언제 쏜다는 것이 예고되어 있지 않고 어디서 쏜다는 게 예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서울과 평양 간이 우리가 휴전선과 서울의 거리가 불과 얼마 안 되고 또 어디서 언제 쏠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민하게 대응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초기 원자탄 두세 발은 그야말로 맞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핵무기 위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뭐 미사일 방어 체제도 당연히 갖춰야 되겠지만 이 핵무기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자 과거 그 참모 차장이었던 삼성장군 출신 신원식 의원의 저는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신원식 의원이 주장한 바에 따라서 설명을 하자면은 크게 핵무기 위협에서 이겨내려면 두 가지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핵 잠재력을 키운다는 거죠. 핵무기를 만든다고 우리가 무조건 떠들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핵무기를 만든다고 한다면은 먼저 핵 확산 방지 조약인 NPT를 탈퇴해야 하고 NPT를 탈퇴하게 되면 적어도 3개월 동안의 유예 기간은 주지만 3개월 이후부터는 모든 나라로부터 경제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경제는 그야말로 무역에 거의 다 의존하고 있는데 외국의 경제 제재 조치를 받게 되면은 이거는 뭐 살아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핵무기 개발을 하겠다는 발표와 뭐 NPT 탈퇴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핵 잠재력을 키워야 하는데 핵 잠재력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우라늄 농축 재처리 시설을 갖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나라에는 20기 이상 갖춰져 있기 때문에 농축 재처리 시설을 갖고 있으면 충분한 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어서 우리 원자력 발전소에도 활용할 수 있고 나중에 유사시 전쟁이 발발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핵무기 몇백 개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현재 일본의 그 헌법상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지만 유사시 일본은 수천 개의 핵무기를 동시에 만들 수 있는 능력은 갖춰져 있다는 거죠. 바로 그렇게 우리 역시도
핵무기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서 북한이 설사 초기에 핵무기로 공격을 한다 치더라도 바로 우리가 반격을 할 수 있다 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미국과 같은 동맹국의 핵우산 하에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신의원의 주장입니다. 미국과 동맹을 더 공고히 해서 미국의 핵우산 하에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북한이 혹시 오판에서 선제 핵 공격을 하더라도 그 즉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서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도 함부로 오판할 수가 없다는, 이러한 핵무기로부터의 우리가 안보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좌파들은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북한의 이적행위라는 게 달리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핵무기가 없다고 한다면 핵무기를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를 위협할 때 죽음이냐 항복이냐,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라고 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오히려 북한을 도와줌으로 해서 북한의 핵 위협을 줄이자,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데, 참 북한의 무슨 음모에 저들이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참 특등머저리도 이 정도면 초특등머저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식량이나 의료 구호품도 아니고 핵무기 원료를 만들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줘서 과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북한 핵무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공고히 해서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으면서 우리 스스로 핵무기의 잠재력을 강화시켜 나가서 북의 어떤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다는 그런 준비를 갖추자는 것이 우리나라 국가안보의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 재래 군사 무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희한한 세상, 처음 경험해보는 이상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그러나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여러분들만큼은 정신 똑바로 차리셔서 어렵게 지켜온 우리나라를 적의 손에 쉽게 넘겨주는 일은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새롭게 다짐합시다. 감사합니다.